2017년을 울산 방문의 해로 삼은 울산시는 이렇게 관광산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지난 10월 말까지 울산을 찾은 방문객이 사상 최대로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을 모시고 그동안의 성과에 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YTN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울산 방문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말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600만 명이라면 굉장한 숫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오시는 방문객 숫자를 세는 방식인데요. 작년에 그 방식으로 했을 때 260만 명이 울산 방문객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금년에 이제 광역시가 선격된 저희들이 20년 되면서 울산으로 좀 많이 오십시오 하는 홍보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 유치 활동을 시작했는데 10월 말로 해서 600만 명이 이미 넘었었고요. 아마 연말 되면 700만 명이 돌파할 것 같습니다. 한 3배 정도로 된 거죠. 여행사를 통해서 오시는 손님도 한 3배 정도 늘어났고요. 문화, 관광, 해설,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도 한 3배 정도 늘어나가 보면 실제로 한 3배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폭발적 성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 성과를 내려면 참 많은 콘텐츠를 준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점들이 있었나요? 그 사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중에서 이 산업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물론 산업도시입니다. 세계 최대의 산업도시이긴 네. 하지만 네. 그냥 그게 공업도시 혹은 뭐 이게 굴뚝이 많은 도시 이런 식으로만 인식되어 있어서 이걸 좀 불식시켜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우리 시가 영남 알프스라고는 이 우리나라 한반도 동남 그 남동 지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산악군이 그게 영남 알프스인데 네. 그게 울산에 있습니다. 그게 등산객들이 연간 뭐 한 몇백만 명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산악도 있고요. 또 멋진 바다도 있고요. 아주 강동 뭐 주전 뭐 이게 그런 바다들이 동해 멋진 바다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태화강이라고 하는 이게 원래 그 사실 이게 환경이 오염돼서 죽음의 하천이었던 것인데 거기에 이제 1급수가 되어서 연어가 회귀하고 뭐 각종 물고기 첨벙첨벙 이렇게 뛰는 모습들을 육안으로도 바로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런 강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심리대숲이라고 하는 멋진 정원도 만들어 놓았고요. 거기 또 이제 그 대항암공원이라고 했어요. 아주 해송과 기암괴석이 잘 어우러져 있고 옛날 신라시대 때도 왕이 거기에 구경하러 왔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멋진 그런 자연 풍광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산업관광 이런 컨텐츠들 저희들은 갖추고 있어서 울산에 오시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좀 다른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이게 반전의 감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울산 그러면 뭐 삭막한 도시, 회색 도시 이렇게 생각하던 이거 이상하네 이게 가능한가? 야 이거 감동적인데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신 네. 분들 중에 다시 와야 되겠다. 친구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반전의 감동. 다른 데서는 좀 아마 맛보기 어려운 그런 감동일 겁니다. 네. 반전의 감동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태화강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죽음의 강이다 이렇게 불리다가 이제는 생태계 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 정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지금 국가 정원 1호만 지정이 되었고 2호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호 지정을 하자고 해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걸 공약으로 채택해 주셨기 때문에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여기 한 91만 제곱미터가 되는 넓은 뜰이 있습니다. 네. 이 뜰에 이제 심리 대숲도 있고 거기 보면은 봄꽃을 피우는데요. 한 6천만 송이 꽃이 핍니다. 장관입니다. 끝없는 꽃밭입니다. 네. 그것도 야생에서 키워내는 꽃입니다. 네. 또 가을에는 국화 향기가 가득해서 멀리서도 국화 향기가 취할 정도로 그런 꽃밭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여름에는 백로가 8천 마리 정도의 백로가 여기가 서식을 하고요. 겨울에 지금 오시면 볼 수 있는데요. 겨울에는 정말 장관입니다. 한 10만 마리 정도는 떼감에게 오는데요. 석양에 이제 와서 이제 거기 잠을 잡니다. 이게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떼가마귀들이 와서 이게 장관을 이루는 모습, 이 군무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이제 기재로 해가지고 이 아시아 버드페어라고 새 축제를 작년 11월 달에 열었는데요. 네. 네. 한 22개국에서 한 40 몇 개 단체들이 참여해줬고 그분들도 한결같이 놀랐어요. 어떻게 도심의 한가운데, 서울 같으면 여의도 같은 곳이거든요. 네. 도심 한가운데 이런 생태공원이 유지되어 있고 그것도 이 커다란 산업도시에서 이렇게 환경을 잘 가꾸고 있느냐. 이건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국가 지원으로 꼭 지정해야 된다.
그냥 보기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겪었던 환경오염, 그것을 시민들이 손으로 극복해 내어서 전 세계 자랑스러운 생태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성공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꼭 국가공원으로 지정받아야겠다. 범시민적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달에 열렸던 버드페어 이게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번에 8번째 행사가 열렸는데 각국을 다니면서 이게 이 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새를 보호하기도 하고 새를 이제 관찰하시는 분들, 탐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각국을 다니면서 새에 관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또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새를 잘 보존하고 또 키워 나갈 것이냐 이런 연구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관찰도 하고 탐조 활동도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울산에서 한번 열었는데 거기서 남아메리카 공화국에서 남아메리카에서도 오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먼 거리를 2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신 거죠. 네. 그분들이 원더풀이라고 하고 하셨거든요. 어. 정말 아름다운 새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 만들었다고 하셨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태화강 그 새 축제라고 해가지고 아예 태화강 브랜드로 계속 키워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찾아올 정도로 이제 좀 유명한 그런 행사로 보이는데 이렇게 두루두루 여러 가지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근 지역 그러니까 포항, 경주와도 상생하는 관광 벨트를 구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그 울산, 포항, 경주 이 세 개 도시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신라 문화권입니다. 신라 시대에 서라벌을 중심으로 해서 포항, 울산 이게 한 그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곳이고 문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곳인데요. 네. 지금은 경상북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산업적으로도 보면 포항은 소재를 생산하는 철을 생산하고요. 또 그리고 경주에는 문화 역사 자원도 있고 또 부품 소재 기업들도 있습니다. 울산은 그것을 사용하는 완성차나 완성 회사 공장들이 있고요. 그래서 산업적으로도 이게 연관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 경주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울산에 와서 산업도 돌아보시고 또 울산의 자연환경도 돌아보시고 또 포항도 한번 돌아보시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세계도시가 작년 6월 달에 그 울산과 포항 사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세 도시가 헤어롬 동맹을 한번 맺어보자. 왜 헤어롬 동맹이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이 오늘의 산업을 일으킨 바로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산업의 근대화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헤어롬이라는 의미도 있고 한반도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는 곳 1월 1일 날에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것이 울산 간절곶입니다. 네. 간절곶에서 빨리 뜨기도 하고 호미곶에서 빨리 뜨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헤어롬을 주도해 나가자 그런 의미의 헤어롬 동맹을 만들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그 세계 시가 같이 예산을 투자해서 같이 하는 것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했어요. 18개 분야에서 10몇 개 정도 사업을 저희들이 공동을 하면서 뭐 청년 대장정을 하는 것, 또 공동으로 공연을 하는 것, 또 그 해파랑길이라고 바닷길을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연결해 가는 것 그런 것도 하고 산업적으로도 그 원자력 산업 관련해 가지고 세 개 도시가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 학교 사이에도 대학 사이에도 교류도 하고요. 또 민간 단체 사이에서도 교류도 하면서 서로 좀 이렇게 그 행정으로 떨어져 있다는 사유 때문에 이웃 도시들끼리 불필요하게 하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모아보자. 뭐 그런 메가시티 형태의 개념도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 이렇게 관광 분야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내년도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방안 갖고 계신가요? 내년에는 체류형 관광을 좀 더 늘려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이제 관광 첫 원년이었고요. 방문은 많이 하시는데 좀 주무시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체류형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즐길 거리, 직접 뭐 탈 거리, 케이블카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집 라인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네. 또 그리고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숙박업소도 지금보다 좀 더 확충하는 일들 내년에 계속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네. 저희가 관광 산업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오신 김에 경제 활성화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그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선도했던 나라가 이제 독일 같은 나라이고요. 그다음 미국, 일본, 뭐 중국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다 한결같이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입니다.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제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형태의 4차 산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 4차 산업 혁명을 하기에는 우리 울산이 제조업이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강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기존의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산업 이런 3대 주력 산업들은 ICT 같은 것을 접목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 외에 3D 프린팅 산업이라든지 게놈 산업, 또 수소 연료 전지 산업, 2차 전지 산업, 해수 전지 산업, 해상 풍력 산업, 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ESS 산업 그리고 뭐 이런 형태의 새로운 산업들이 저희들이 많이 진출해서 기존 제조업을 보완해주면서 그 산업의 포트폴리오도 다양화되어서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끄떡없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도시 만들자는 계획을 매우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고요. 벌써 상당한 액수의 돈들이 들어가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성과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네, 시장님 간단히요. 만약에 요즘에 울산 찾으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장 추천할 만한 곳이 있다면 한 군데만 꼽아보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태화강 대공원과 심리 대숲이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쪽에 오시고 또 대양암공원도 오시고 영남 알프스도 오시고 세 군데를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군데만 말씀 부탁드려서 너무 많아가지고 추천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해돋이 보려고 울산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이곳저곳 둘러본 곳이 많으니까요. 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울산 광역시장 김기현 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